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브리TV의 김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세기간을 왜 알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이제 기한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한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세요. 아니면 임대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건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이 얼마인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된 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의 금액을 거래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측정하는 그 단위를 우리는 과세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기간은 세금 유형별로 그걸 다 정의를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러면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주요 세목별로 보면은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단위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자영업을 한다면 사업소득, 사업자가 얻는 사업소득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급여, 이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가 되면 근로소득. 이런 소득자가 됐을 때 납부하는 세금들이 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1년치 연봉, 또 1년치 자영업에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벌어들인 수입에서 뭐 비용 다 제하고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요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혹시 뭐 이제 구매가 쪽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12월 달에 막 몰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그해 다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월 말에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같은 이런 매출 계산서를 끊지 않으려고 해요. 왜? 만약에 요 상반기 때 좀 소득이 몰려 있다면 어때요? 이 수입 때문에 세금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설정해 놓고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따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유형별로 이걸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에는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일반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사업자라는 사업자의 경우는 뭐냐면 이 간이 사업자는 직전 1년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8천만 원 미만이 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해요. 개인 사업자.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 사업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매출이 8천이 안 되면은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4,80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아예 신고는 해야 되고요. 대신 납부를 면제를 줍니다. 납부를 아예 면제를 줘요. 납부를 면제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네.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8천을 넘어가는 일반 사업자 또는 뭐 일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1기, 2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기, 2기로 구분해서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 말까지 그다음에 7월에서 12월 말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분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제 하는 거죠. 계산서 발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우리가 한다. 매일 이제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발행을 하면 6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서 12월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는 이제 크게 2번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1기면 1기 확정 신고 기간, 2기면 2기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기면 1기 확정 신고 기간, 2기면 2기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소득세보다는 부가치세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관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얼마 전 미분양 상가. 요즘 뭐 분양이 안 돼가지고 뭐 참 이 상가 분양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미분양 상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막 경매 매물들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분양 상가를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낙찰을 받은 상가에서 그해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서에 그래서 문의를 해본 거죠. 문의를 해봤더니, 선생님은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입, 매출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유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일반 사업자 유형이다. 그러면 1년에 2번.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 유형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이 만약에 간이 사업자로 돼 있으시면 1년에 한 번만 1년치 편의점 매출액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맞춰주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간이 사업자 규모를 뛰어넘는 일반 사업자가 됐을 때는 1년에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까지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유형이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업자 유형은 우리가 그게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다만 이제 일반 사업자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는 개인은 되는데 법인은 할 수가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업자를 어쨌든 일반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세사업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자가 있어요.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우리 요 교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라고 그래요. 면세. 그러면 이때 VAT, 보통 우리가 VAT 이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거래금액의 공급가액, 거래금액이 10%예요. 10%. 그럼 10%면 적은 돈이 아니죠.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10억이면 1억이니까 이 부분이 아예 면제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사업자 중에서 이 부가세 10%가 아예 면제되는 사업자가 누구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바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네.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자. 이분들은 그 분양가액의 부가치세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치세 신고가 면제가 돼요. 아예 없어요. 주택임대 신고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 신고가 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가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 신고가 면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빌라를 지어서 다세대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신축했을 때는 이때는 그 주택 규모를 따져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 전용입니다. 전용 기준
네, 그럼 전형이니까 뭐야? 순수하게 주어로 쓰는 면접을 말하죠. 공용 면접 말고. 네, 그래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업자 유형은 우리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래처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